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예적금까지 깨서 빚을 갚는 추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기업들이 빚 갚으려고 예적금까지 깼다고요? 네, 기업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버티지 못하고 정기예금 등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빚부터 갚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은행 저축성 예금 계좌가 771조 7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게 2022년 말보다 24조 원 가량 줄어든 거예요. 네. 한 3.1% 가량 줄었고요. 10억 원 초과 고액 예금 잔액은 이제 2018년 상반기에 500조 원. 2021년 상반기에 700조 원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8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이제 후퇴했습니다. 이 잔액이 지금 두 반기 연속으로 줄어든 게 사상 처음이에요. 사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은행권에서는 이 10억 원 초과 예금 감소의 상당수가 기업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액 예금이니까요. 네. 현금성 자산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네. 예금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이 정기예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 정기예금 잔액 감소가 전체 예금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이 53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2022년 말보다 5.8%가 줄었어요. 네. 작년 상반기 중에 25조 7,300억 원 줄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하반기 중에도 6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감소했고요. 은행에서는 이 기업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기업의 원화 예금 잔액은 63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한 5조 8천억 원 줄어서 19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이제 가계 예금 잔액이 925조 9천억 원으로 8.5% 증가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이 한 1년 정도를 네. 이제 예금을 해두는 정기예금을 깨서 네. 빨리빨리 찾아서 쓸 수 있는 예금으로 돌렸다 이런 소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IMF 총재 미국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 인하 전망. 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로 금융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IMF 우리나라 외환 위기로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금융기관인데 이 IMF도 미국 금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제 간밤에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이제 강한 노동 시장과 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이제 현재 모든 것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을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 IMF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 것 같은데 이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부채 문제라던가 적자 문제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IMF 총재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젊은 국가일 때는 재정 지출에 관대할 수 있는데 이제 고령화 국가일 때는 지출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멕시코나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미국을 돕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규모 이민이 계속되면 재정 상황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재정 부담이 앞으로 필요한 지출을 위축시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갈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건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최근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최근에 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이 킹달러 현상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괜찮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 IMF 총재는 그동안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매우 극적인 외환 충격을 겪었다. 이 모든 위기는 각국이 이제 강력한 펀더멘털과 이제 재정, 통화 정책을 구축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상당히 좀 견고해졌다, 대응할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 많은 신흥국들이 현명하게 외환 보유고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보다 큰 회복력을 갖게 됐다면서 이들은 극적인 변화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2020년대 후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장률은 한 3% 안팎이 될 것인데 이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AI 기술 등에 힘입어서 사회를 더 생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제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 발달에 따라서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들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IMF 전망까지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환율 방어에 지난달 외환 보유액 60억 달러 감소. 최근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이 그동안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갖다 썼다고요? 맞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는 등 고공 행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개입에 나섰는데요. 이제 환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이제 외환 당국의 대응으로 지난달에 외환 보유고가 6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이 4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1조 원인데 네. 이게 3월 말보다 약 60억 달러 이게 줄어든 것이죠. 올해 들어서 외환 보유액은 달러 강세로 1, 2월에 줄었다가 3월에 반등하는 추세였지만 다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이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해서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과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감소 등이 겹친 결과다. 이렇게 봤고요. 네. 지난달 달러원 환율이 치솟자 이 외환 당국이 달러를 풀었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네. 외환 보유액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국채,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이 3,706달러로 전체 89.7%, 그러니까 거의 90%를 차지하죠. 거기에 이제 예치금이 4.6%, IMF 특별 인출권이 3.5%, 금이 한 1.2% 순이었습니다. 네. 증감 폭을 보면은 그 유가증권이 57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치금이 117억 달러가 급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예치금으로 달러를 매도한 영향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과거 외환 위기를 겪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은은 이 외환 보유액 감소에도 대외 충격 대응에는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은은 현재 외환 보유액이 GDP의 25%에 달한다. 이는 이제 OECD 평균치의 17.5%를 웃도는 수치다. 과거 금융 위기 때보다 단기 외채 대비 보유액 비율과 적정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수준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IMF나 국제 신용평가사 등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대외 충격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그 3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걸 보면 4,193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 1위였고 그다음 일본, 스위스, 인도, 러시아 등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해외 투자 자산 등 이제 대외 금융 자산이 꾸준하게 늘어서 단순한 외환 보유액 이외에도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유리였네요. 미중 어떤 분쟁에서 총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부진에 김치 프리미엄도 동반 하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국내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은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다 중동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최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금융 언론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의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8,800만 원, 지금 8,900만 원이네요. 한때 1억 원을 넘었던 가격에서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에 국내 거래소 기준 평균 김치 프리미엄이 한 3.5%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해외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한 5%면 해외보다 5% 비싸게 거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 프리미엄이니까 투자 심리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8%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3.5%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감기 이슈도 있었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에도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도 시들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 역시 반토막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인 건데 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치 최근에 이어져 왔어요. 이를 주도했던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에서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당초에 이 그레이스케일, 이 비트코인 펀드는 그러니까 ETF로 상장되기 전에는 총 자산 규모가 29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초대형 펀드였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나니까 이 펀드에서 계속해서 매도 자금이 그러니까 이 ETF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올해 1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 펀드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처음으로 순유입액 하루 기준으로 나온 날짜가 있었는데 그게 이달 3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펀드에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으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투자회사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전체 예상 자금 대비 절반이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등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자산 배분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번스타인은 내년까지 비트코인에 한 700억 달러 가량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로 보면 한 개당 한 6만 3천 달러 수준인데 내년에 1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